그 문제를 그냥 푼다라는 느낌보다 덧셈 정리, 증명부터 해볼게요. 두 개를 쓸 거야. 두 가지를 쓸 거야. 덧셈 정리 쓸 때 가장 먼저 증명할 수 있는 게 얘야. 코사인 차공식을 가장 먼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코사인 차공식을 증명을 할 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좀 증명을 할 거예요. 반지름 1짜리 원이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 1짜리.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제 중심이 원점이고요. 이제 여기 x축 양의 방향이 시초선일 겁니다. 동경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뭐 큰 거를 알파, 작은 거를 알파, 뭔 중요하지 않아요. 요 조그만한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큰 동경을 이렇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동경을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여기를 뭐 점 A로 이렇게 잡죠. 뭐. 여기는 점 B로 이렇게 잡을게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 A, 자 3분의 AB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요소로 써볼게. 5A의 제곱, 5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A의 5B의 그 다음에 코사인의 그 끼인각이 각 AOB.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킨 거거든. 자, 이대로 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이대로 식을 세워볼 겁니다. 자, AB의 제곱은 말 그대로 두 점 사이 이제 거리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제곱이니까 루트는 없어도 되죠.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 얘가 좌변이죠 지금, 그치? 좌변입니다. 좌변을 좀 정리를 하시면 2배 마이너스에 2배의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입니다. 얘가 좌변이죠. 좌변을 정리한 겁니다. 역시 그럼 우변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여기다 써야겠다. 자, 우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집어넣는 거죠. 근데 OA와 OB는 당연히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1이겠지, 그치?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제 2가 생기고요. 얘도 1이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의 AOB의 크기, 요 AOB의 크기가 베타 마이너스 자 알파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럼 얘가 우변을 정리한 거고 얘가 좌변을 정리한 거니까 두 녀석이 같아야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 2 날려버리시고요. 얘도 날려버리시고 여기 이 양변 2를 다 얘는 2항에서 없앤 거고요. 나머지는 2로 나눈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를 이렇게만 바꾸시면 여기 나왔다는 거죠. 뭐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의 성질에 의하여 코사인 세타라고 그냥 써도 무관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순서를 좀 이쁘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렇게 바꿔도 괄호 안에 부호만 바뀌어도 코사인에선 굳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차공식은 코코뿔 싸싸 뭐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럼 코사인의 합공식은 요 식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시면 그럼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에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없어지지만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 그치? 즉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랑 똑같아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가고 사인은 대신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코사인의 합공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코사인 합공식에 베타에 뭘 대입할 거냐?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사인 차공식이 먼저 나오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가 나오면 사인 합공식이 먼저 나와요. 뭐부터 증명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얘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즉 코사인 요 공식에. 자 그러면 공식이 코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그렇죠? 쭉 계속 써볼까요? 잠깐만. 자,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의 쪼자리 베타 자리를 우리가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라고 쓰기로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역시 베타 자리에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 코사인 그 2분의 파이 공식에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그걸 요 두 군데에다 이제 적용을 시켜서 쓰는 거죠. 마찬가지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이만큼을 통째로 세타라고 보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꼴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좌변은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더하기 이제 베타의 꼴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여기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가 되죠. 그냥 여전히 마이너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됐다 이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 다 부호를 플러스로 바꿀 거고 순서를 사인 먼저 써줄 겁니다. 사인 알파부터 뒤에 있는 항부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사코코사의 형태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사코코사. 코사인 공식은 항상 코코사사의 형태로 써져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 식에다가 이제 베타에 역시 이제 마이너스 베타를 다시 대입을 하시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에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랑 똑같으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 합차 코사인 합차까지 다 만들었고요. 마지막 자리가 없네요. 여기다 써볼까요? 탄젠트 합공식은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좀 이쁘게 좀 간략하게 써볼게요. 코사인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사인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써질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얘로 둘 다 나눠줄 거예요. 분모와 분자를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다 나눠줄 겁니다. 분모와 분자를. 그럼 1만 남고요. 그렇죠? 왜 뭐 나 틀렸어? 나눠주시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이렇게 모든 항을 따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로 바뀌고 탄젠트 베타로 바뀌고요. 얘네들은 약분되고요. 탄젠트 알파로 바뀌고요. 약분되고요. 탄젠트 베타로 바뀐다는 거죠. 최종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글씨 왜 이렇게 이쁘게 안 쓰지?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고요. 역시 마지막으로 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까지만 딱 집어넣으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니까요. 요 앞에가 플러스, 요 앞에가 마이너스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해서 합차 공식에 대한 증명이 이제 다 끝났고, 그러면 백악 공식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합 공식에다가 알파에도 세타, 베타에도 세타를 집어넣어서 정리한 것. 3백악 공식은 뭐 알파에 대한 세타, 베타에 대한 2세타 이렇게 집어넣어서 열심히 정리한 것. 요게 이제 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덧셈 정리 공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증명할 줄 당연히 아셔야죠. 기억이 안 나면 증명해서 써야 하니까요. 자, 요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이 그럼 실제로 문제에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덧셈 정리의 활용, 문제 유형들, 유형 11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내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둥 둥둥둥둥. 자, 뭐부터 볼 것이냐면 443번부터 볼 거예요. 다시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선분 AB가 지름이고 길이가 얼마라고 나오진 않았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가 최대가 되도록 원이 하나 있고요. 지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름.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눈에 보이는 일단 뭐부터 구하라? 이거부터 써놓을까?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가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그때 알파 베타에 대하여 코사인 베타 값은 최대 1대1 코사인 베타 값이 얼마니? 뭐 요 정도를 물어보네요. 자, 보시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당연히 요 값도 알파일 겁니다. 그치? 그럼 요게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요 베타는 2알파랑 이제 똑같은 값일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자리를 2알파라고 이렇게 써버리자는 거야. 오케이? 그럼 코사인 백악 공식에 의하여 요 녀석이 코사인 백악 공식에 의하여 요 녀석이 2배의 아니지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문자를 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인으로 맞추기 위해, 그 다음 각이 똑같이 알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저 녀석을 이제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 플러스 1, 이게 사인 알파에 대한 2차 함수 꼴이라는 거죠. 이 녀석을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사인 알파 얼마야? 이 4분의 1이야? 계산이 안 돼. 둘이 곱해서 2배 마이너스 2분의 1에 2배 플러스 오케이. 4분의 1의 제곱까지 쓰면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은 플러스 8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8분의 7이 됩니다. 8분의 7 맞니?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즉 사인 알파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최대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코사인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베타 똑같아요. 코사인 2알파를 구하면 되고요. 코사인 2알파는 1-2배 사인 제곱 알파를 구하세요니까 1-2배 16분의 1을 하는 거죠. 4분의 1 2배에서 8분의 1이니까 이제 답은 8분의 7입니다. 그때 코사인 베타 값은 8분의 7이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뚱뚱뚱. 자, 444번도 볼까요? 자,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니? 뭐 요런 거 물어보네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2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주어져 있고요.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긋고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요렇게 그어서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역시 주어져 있지 않고요.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3이라고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4, 5, A, B, C. 예. 그때 우리는 삼각형의 ABC 넓이가 얼마라고?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의 성질, 원주각의 성질이라는 게 있죠.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고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요 각의 크기는 이제 2분의 세타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 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끼인 각하고 양옆에 있는 두 변 길이를 이용하면 삼각형 넓이를 식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지. 2분의 1 두 변 끼인 각의 사인값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를 하시면 띵띵 얼마니? 그럼 2 남는데 2 또 날려버리면 사인 2분의 세타는 얼마죠? 계산이 안 돼요. 3분의 1인가요? 사인 2분의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사실 방법이 되게 많아요. 반각 공식을 쓸 수도 있죠.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2분의 1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버려도 되고요. 뭐 아니면 자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요걸 먼저 풀어볼까요? 요걸로. 좌변은 9분의 1이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9분의 2니까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이거 9분의 7 맞죠? 그렇죠? 9분의 7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찾을 건데? 사인 세타는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얼마죠? 3분의 2루트입니다. 왜냐면 얘 제곱이랑 얘 제곱도 합은 1이 돼야 하니까요. 그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타가 너무 예각이죠. 그쵸? 예각이니까 이제 양수각수로 쓰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썼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알파의 값은 사인 세타의 값은 그 배각 공식을 쓰는 거지.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이렇게 배각 공식을 써버리는 거죠. 세타를 2알파라고 생각하고 배각 공식을 써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도 알고요. 얘도 아니까 둘 다 아니까 집어넣어서 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생각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뚠뚠뚠 이게 444번이었습니다. 빰빰 445번.
자, 직선 3x 더하기 y 더하기 3은 빵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대하여 그 점피에서 원에다 그은 두 접선이 있는데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그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고 C에서 P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자, 445번은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y절편 구해봤자 마이너스 3이니까 저 주어진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 하고 일단 뭐 당연히 안 만날 겁니다. 그치? 뭐 좌표평면상에서 직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원은 1사분면상에만 있으니까요.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쵸? x축, y축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안 그렸어요. 영이 있고요. 요 원의 중심 C가 1,1 원의 반지름도 1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요 원 위에 한 점 P를 이렇게 잡아서 직선 위에 P에서 접선의 저 원에 두 접선을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그리고 요 길이가 요 길이를 L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다 했어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원과 접선이 있을 때 가장 많이 긋는 보조선이 요거죠, 그렇죠? 이 보조선을 제일 많이 긋고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삼각형은 당근바타 합동이에요, 그렇죠? 뭐 굳이 합동 조건을 따져보면 뭐 RHS 정도가 되겠죠. 직각 빗변 공통, 나머지 한 변 반지름이라 똑같고 뭐 RHS 합동 정도 될 겁니다. 합동이라는 얘기는 그럼 요쪽 한 각의 크기가 얼마? 2분의 세타라는 거고요. 요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삼각형에서 보이지 않니? L분의 1이 사인 2분의 세타인 거. 즉 사인 2분의 세타는 L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세타도 나타내라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 되게 귀찮네요. 요 값은 루트 L제곱 빼기 1이겠죠. 그쵸?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빗변 L분의 루트 L제곱 빼기 1입니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뭐 이게 1번의 답일 겁니다. 자, 2번 코사인 세타를 L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제 뭐 반각공식, 백악공식 뭐 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악공식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코사인 2 곱하기 2분의 세타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요 녀석을 하나의 각으로 보고 백악공식을 쓰세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1-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뭐 이걸 써도 되고 2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빼기 1을 써도 되고 뭐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좀 대입하기 좀 편해 보이니까 위에 걸로 할게요. 알았죠? 똑같은 식이 나와야 되죠. 당연히 1-2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이 녀석 제곱시키라니까 L 제곱분의 1입니다. 따라서 1-L 제곱분의 2라는 값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우리 문제에서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쵸?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치? 얘가 최소가 돼야 되겠네. 그쵸? L제곱분의 2가 최소가 돼야 돼. L제곱분의 2가 최소가 되기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되죠? 반대 문제 어쩐지 이상하다.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네모친 게 최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네모친 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즉 나는 L 제곱의 최소값을 갖다가 때려 넣으면 되는데 L 제곱은 언제 최소냐? C는 고정돼 있고 P는 요 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의 최대 최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에서 C에서 이렇게 수선으로 내려올 때, 요 지점에 P가 있을 때 그때 요 길이가 L의 최소값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럼 그 L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이 점 1,1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요. 루트 10분의
7의 절대값이니까 7 정도가 될 겁니다. 따라서 L제곱의 최소값은 10분의 49예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은 얼마? 1 마이너스 역수치한 거의 2배 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49분의 2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9분의 29 정도가 답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죠.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굉장히 단계별로 이제 서술을 좀 해보세요. 뭐 이 정도의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갑자기 대뜸 코사인 세타 최소값만 찾으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항상 이런 걸 코사인 맨 마지막 거 3번 문제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익혀두셔야 할 것 같아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제 원위의 점들에서 다루는 거다 보니까 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민성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446번. 민준이 뭔 일 있냐? 민성? 그래? 아니 못 온다고는 연락 왔거든. 유튜브 열심히 보고 토요일날 갈게요. 뭐 오늘 뭐 사정이 있어서 보던데 무슨 사정이 있어 사고내 보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직선,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 하나 있고요.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뭐 반지름은 중요하지 않나 보네. 반지름에 R짜리 원이 하나 있고요. 이런 거죠.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직선이 하나 있고요.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기 접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값을 알파라고 한대요. 기울기 1, 기울기 3분의 1. 그때 탄젠트 알파의 값은 물어보는데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는데 이 사각형은 당연히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인데 두 각이 90도니까 남은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겠죠. 즉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 근데 요 각과 요 각도 180도가 돼야 되니까 요 각이 알파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이 알파의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물어봤으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 값을 물어보는 거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 값은 이런 공식이 있죠. 이게 M하고 M'이 두 직선의 기울기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답이 1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절대값 이거 계산해 주시면 분모 문제에 3 곱해서 계산하면 계산도 편하겠죠.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447번 447 빠바바바바바바바바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대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유의 두 점. 그러니까 AB가 지름이고 PQ는 막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POB의 크기의 2배가 아닌데 BOQ의 크기의 2배가 POB고 그 다음에 AP 길이와 BQ 길이가 7대 3의 비율을 만족을 하고 있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뭐 요 정도의 문제가 되겠네요. 호이.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 지름이 하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A, B, P.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가 2세타. 맞죠? 여기가 2세타. 저기가 2세타라는 건 뭘 주고 있는 거냐면 요 삼각형의 외곽이 2세타? 근데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요 각이 하나하나가 세타. 이런 걸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그치? 저 외곽에 대한 정보니까.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배의 AP는 7배의 BQ인데 걔 제곱시켜 볼게요. 9배의 AP의 제곱은 77의 49배의 누구? BQ의 제곱. 이거 왜 제곱시켰냐면 이게 그 변의 길이는 그 중심과 부채꼴의 중심과 정비례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채꼴의 성질 같은 걸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그쵸? 얘가 3대 7, 중심, 변의 길이가 3대 7이 될 때 중심각이 몇 대 몇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없다고, 우리는. 이것만 눈으로 보고는. 그치? 즉, 계산에 의존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라는 거죠. 즉, AP의 제곱부터, 봐봐. 내가 이걸 써볼게. AP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쓸 거라는 거야. 5A 제곱 플러스 5P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A. 5P 코사인 끼인각 얼마?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BQ 제곱은 5Q의 제곱 5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5Q 5B 코사인 끼인각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니까, 반지름은 얼마인지 몰라도 어차피 모든 도형은 다 닮음이니까요. 그래 뭐 그냥 R이라고 놓죠. 반지름 R이라고 놓으면 AP의 제곱이 밑에 여백 좀 놔둘걸. 다시 여기다. 그럼 AP의 제곱이 여기까지 썼어야 되는데 R제곱 2R제곱 마이너스 2R제곱 코사인 2세타만 나와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니까 플러스 코사인 2세타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반지름 R이라고 놓으면 BQ의 제곱 역시 2R제곱 마이너스 2R제곱 코사인 세타만 나와요. 그럼 이 녀석은 2항 하면 없어지는 거고요. 남은 거는 2R제곱 나눠버리시면 결국 코사인 2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똑같습니다라는. 아이씨 뭐야? 몇 배 해야 돼? 그대로 쓰면 안 되죠? 9배 해야죠. 여기다 9배. 즉 9배에 2R제곱 플러스 2R제곱 코사인 2세타는 49배 2R제곱 마이너스 2R제곱 요렇게. R제곱은 어차피 모든 항에서 다 없애버려도 되죠. 양변 똑같이 R제곱으로 나눠버린다는 느낌. 즉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냥 이런 문제되면 애초에 그냥 반지름 길이가 2인 선분 반지름 1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렇죠? 반지름을 몇이라고 놔도 다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지름 1인 걸 지금 못 읽고 했는데 어차피 날라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8 플러스 18 코사인 2세타는 98 빼기 98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몇으로 나눠져 이거? 나눠져? 2밖에 안 나눠지나? 9 자, 이제 코사인 2세타도 2배 이렇게 코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49 코사인 세타. 결국 좀 귀찮긴 해도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이고 문제의 단 세타는 0도보다 크고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즉 예각입니다. 뭘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이 코사인 풀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양수로 골라. 또는 양수가 2개 나오면 코사인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이었으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만 고르세요. 뭐 이 정도를 의미하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열심히 푸시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짱 귀찮네 이거 풀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을 또 좀 써본다고 하면 이 정도의 생각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나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풀었는데 너무 길잖아. 그치? 일단 너무 길어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조선들 하나씩 때려봅시다. 여기다 현이 있으니까 현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들을 하나씩 내려볼게. 현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들을 하나씩 내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반지름 R이라고 놓을 필요 없죠. 우리 문제 반지름 1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삼각형 보시면 여기가 1이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죠.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냥 저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에 의하여 AP의 길이는 그냥 2배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그렇죠? 저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사인 2분의 세타. 따라서 BQ 길이 2배 사인 2분의 세타라는 거죠. 그럼 2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씌워야 되는데 루트 씌우면 나중에 하도 귀찮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3배의 AP가 7배의 BQ랑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2는 날리고 집어넣을게요. 3배의 코사인 세타가 7배의 사인 2분의 세타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코사인 배각 공식을 또 쓰자는 거. 코사인 배각 공식을 사인으로 바꿔야 되니까 1-2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인 2분의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 이거지. 사인 2분의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이걸 가지고 사인 2분의 세타를 먼저 찾고요. 사인 2분의 세타를 찾았으면 코사인 2분의 세타도 어차피 사인 2분의 세타를 찾으면 그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계산하면 결과가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2분의 세타까지만 잘 찾으시면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키도키. 자, 447번이었습니다. 붕붕붕붕붕붕붕붕 450번. 뭔가 기울기의 탄젠트, 뭔가 직선들이 여러 개 보이고 그 직선과 직선 어떤 사이에 있는 각의 무언가 탄젠트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즉, 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 값 공식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세요. 라는 느낌 같아요. 문제를 지금까지 그냥 대충 딱 그림만 봤을 때는. 자, 450번. 3x 빼기 루트 5y는 빵. 이 움직이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피 중에 점피가 있고요. X축에 뾰로로로롱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요. 선분 PH 3등분점을 가까운 아래쪽에서부터 A, B라고 할 때 그때 그 다음에 O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세요. 그때 얼마? POH 여기에서 BOA를 요 값을 뺀 거? 그럼 요 값을 통째로 알파라고 하고 요 값을 통째로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럼 탄젠트 알파는 짱 쉬워요. 탄젠트 알파는 그냥 요 직선의 기울기니까 탄젠트 알파는 지금 뭐 그냥 일단 루트 5분의 유리환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씁시다.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어차피 직선이 하나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있으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저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 공식을 보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나는 저 탄젠트 베타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게. 봐봐. 자, 지금부터 잘 구해보죠.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하죠? 여기를 뭐라고 하죠? 요 각 두 개짜리를 세타라고 이렇게 놔볼게 내가.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요? 세타를 여기로 놓으면 안 되나요?
여기 그림 그리 좀 어렵네. 여기 베타, 여기를 세타라고 놔볼게요. 여기를. 즉 저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탄젠트 베타 더하기 세타. 아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놓지 말고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요 직선의 기울기를 m1, 요 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하면 요 각의 크기, 요 각의 탄젠트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즉 탄젠트 베타는 절대값의 1 플러스 m1 m2 분의 m1 마이너스 m2.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지. 나는 m1과 m2의 값만 그러면 지금 찾으면 되겠네. 이런 계산이 그 다음에 쓰죠. 그렇죠? m1 어떻게 찾을 거냐? 봅시다. 이게 3등분점이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이 녀석 기울기가 루트 5분의 3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잘 봐. 예를 들어 요 길이가 루트 5가 된다고 쳐봅시다. 요 길이가 루트 5가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이어야 하거든요. 내가 요 길이를 루트 5라고 잡으면 여기서, 왜냐면 P의 X좌표 그냥 루트 5인 점을 잡으면 되니까 요 길이가 무조건 3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울기가 루트 5분의 3이 나오거든요. 그럼 3등분점이니까 각각 길이가 1씩이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M1의 기울기가 루트 5분의 1이고요. M2의 기울기는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분의 얘가 저 M1의 기울기고 얘분의 얘가 M2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M1, M2 다 찾았으니까 집어넣으면 탄젠트 베타 나왔고, 탄젠트 베타 찾았으면 베타 여기다 탄젠트 알파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집어넣어서 또다시 계산을 하시면 나온다. 이게 뭔가 갑자기 근거 없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답이 뿅 나온다라고 내가 뭐 장담은 해줄 수는 없지만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가지고 이제 하나씩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풀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만 파악하고 뭘 구해야 될지 파악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꾸로 찾아 나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451번.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오, 역시나 뭐 조명과 받침대 사이의 거리인데 그림 보시면 조명이 나가는 광선 두 마리가 보이실 거야. 그치? 그 광선 두 마리가 뭔가 그 조명의 위치가 원점이고 뭔가 직선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을 문제로 그림으로 좌표평면에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요. 여기가 조명이 있어요. 여기에. 조명에서 빛을 쏘고 있고요. 받침대 4m짜리 12m짜리 동상이 써져 있어요. 조명과 받침대 사이의 거리는,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쓸게요. 받침대가 이만큼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받침대 4m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상 길이 12m. 그렇죠? 우리 문제에선 이 조명에서 받침대 사이의 거리는 요 길이가 얼마니? 저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세타가 최대가 되는 뾰로롱. 즉 세타가 최대인 지점에 조명을 설치할 때, 세타가 최대일 때 그때 x의 값은, 자, 분명한 건 요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이 조명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단 작을 순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은 탄젠트 세타의 값은 0보다는 크고요. 90도보다 작으면 어쨌든 0보다 큰 수입니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봅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저 관찰하는 탄젠트 세타는 왜 맨날 계속 지금 여기도 그래. 이 X축을 기준으로 각을 보통 잡는 이유는 그래야 얘분의 얘를 기울기라고 생각하기가 편해서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이 각을 콕 집어서 베타라고, 콕 집어서 얘에서 얘를 뺀 게 얼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얘 어쩔 수 없이 요 각을 하나의 알파벳으로 놓은 거지만, 가능한 한 X축에서부터 각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잡아야지만 기울기를 바로 탄젠트, 직선의 기울기를, 그러니까 곧 저 각의 탄젠트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X축을 기준으로 답을 잡는 게 편하자는 거죠. 각을 잡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 공식대로 써보시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자 탄젠트 알파가 얼만데? 얘분의 얘예요. 즉 x분의 16입니다. 탄젠트 베타는 x분의 4가 돼야겠죠. 그렇죠? x분의 4. 마찬가지로 분자도 그럼 x분의 16 빼기 x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분모 분자 x를 좀 곱하시면 x 플러스 x분의 64고요. 16 빼기 4니까 12가 됩니다. 따라서 있잖아. 봐봐. 세타가 최대라는 건 탄젠트 세타가 최대가 돼야 돼 지금. 왜? 탄젠트 그래프 보시면은 1 4보면 예각인 한에서는 각이 올라가면 탄젠트 값이 커지니까. 즉 세타가 최대, 탄젠트 세타가 최대. 탄젠트 세타가 최대, 이 분모가 최소. 이 분모는 곱하면 상수가 되는 녀석, 뭐 산술기하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2루트 2이 곱하면 64, 8이 16. 따라서 전체 최대값이 16분의 10이라는 이런 최대값을 갖는다는. 그때 뭘 구하라고? 그때 x값, x값 구하라네. 봐봐. 그럼 x값 구할 거면 여기까지는 구할 필요 없고, x값은 산술기하가 그럼 이 등호 성립 조건, 즉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이게 더해서 16이라는 최소값이 나왔으면 8씩 돼야겠죠. x가 8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도 8, x분의 64도 8. 어쨌든 x는 8이어야 한다. 이 정도의 생각인 거죠. 졸지 마라. 졸지 마라. 다음은 450, 470, 470번, 470번. 증명을 해보래요. 증명하는 방법이 아주 많아 보여요. 증명이라 함은 이 정도죠. 증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 수학이 뭐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좀 끝도 없을 텐데, 증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자, 어떤 정의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들을 이용하여, 오케이? 왜냐하면 뭐 1 더하기 1이 2입니다를 막 증명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된다라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거지. 즉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의 기준은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 증명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는데 피타고라스가 이용된다고 해서 그 단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즉 내가 알고 있는 이전에 배운 모든 지식을 통틀어 가지고 이 녀석을 증명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뭐 이 정도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그 책에 있는 모범 답안이 이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하지만 교육 과정에 없는 어떤 걸 썼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참고로 x가 0으로 간다는 건 x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0은 아니란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하나씩 써볼게요. x 하나 곱하고 x분의 1 하나 곱했으면 뭐 1 곱한 거니까, 그치? 그럼 주어진 식이 얘랑 짝꿍. 이렇게 둘이 짝꿍. 어떻게? 얘랑 짝꿍은 어떻게 지을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x분의 1분의 이렇게 쓸 겁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하나 문제가 생기죠. 봐봐. 문제가 뭐 생길 게 없는 게, 봐봐.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해요? 그냥 공식에 의해요. 1로 수렴하는 게 그냥 자명합니다. 그쵸? 이해됐니?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 한 군데로 수렴하겠죠. 우극한이면 플러스 무한대로 수렴하고 자극한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할 겁니다. 그쵸? 근데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얘는
그 x분의 1은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건데, 그럼 사인 그래프에서 가봤자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 가봤자 이 사이의 값일 거야. 그치? 이해돼? 가봤자. 이거를 그럼 조금 논리적으로 더 써볼게. 어쨌든 그러면 이 녀석은 뿔마1을 진동을 해요. 뿔마1 사이를 막 진동을 하니까 어쨌든 분자는 고만고만한 값 사이 진동돼 있고 분모는 한없이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겠니? 즉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1로 수렴한다는 거지. 그래서 값이 0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죠. 모르잖아요. 왜 0으로 수렴해? 자, 이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써볼게. 지금 알겠죠? 값은 이렇게 그냥 될 거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당연히 0이겠네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여기다가 잘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뭘 쓰냐? 주변에 있는 값들을 쓸 거라는 거야. 주변에 있는 값들. 자,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굳이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0과 1, 0 이상 1 이하입니다라고 할 수 있지. 절대값 씌우면. 여기까지 오케이?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극한 좌극한 따로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자, 봅시다. 이 식에다가 이런 형태들을 좀 만들어 줄 건데요. 사인 x의 절대값을 씌우면 0 이상 1 이하고요. 여기다 양변에 뭘 곱해줄 거냐면 탄젠트 x의 절대값을 곱해줄 거예요. 저 절대값 안으로 넣기 위해서 곱하는 값 역시 탄젠트 x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장 큰 절대값을 씌워서 증명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탄젠트 0으로 가는 탄젠트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탄젠트가 0 왼쪽에서는 마이너스로 오잖아. 그렇지? 즉 음수일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럼 절대값을 안 씌우고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올 때, 즉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절대값 씌워서 증명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샌드위치 정리해야요. 요만큼을 통째를 다 0으로 보낼 거라는 거죠. 얘는 그냥 0이고요. 탄젠트 그래프 역시 x가 0으로 보낼 때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가운데 껴져 있는 거 극한값이 어디로 가겠니? 그냥 0으로 갈 거면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0입니다. 됐나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사실을 이용하여 이제 참임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 정도가 되겠죠. 절대값 씌워서 0이면 C 플러스 0 아니면 마이너스 0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야. 그치? 즉 절대값이 없어도 0으로 수렴할 거야. 이게 만약에 절대값을 씌운 극한이 1로 수렴할 때는 절대값 씌우지 않은 극한이 1로 갈지 마이너스 1로 갈지 이런 건 모르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0으로 수렴한 녀석은 절대값을 없애도 여전히 0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잔잔. 480번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극한 문제입니다. 자, 니네 사인, 코사인 그 삼각함수 극한 공식 뭐 몇 개 배웠어? x분의 사인 x, 뭐 x분의 탄젠트 x 두 개밖에 안 배웠어, 그치? 그 두 녀석은 어쨌든 그 x가 다 0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알았지? 근데 우리 480번 문제 보시면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나요? 아니죠, 4분의 파이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0으로 가는 극한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PQ랑 OQ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세우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극한을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알았죠? 왜? 내가 배운 공식에선 맨날 0으로 갔어요. 0으로 가지 않는 삼각함수 극한은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치환, 그 수학2에서 배웠듯이 극한이라는 건 치환을 하면 뭐 예를 들어 x가 0으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을 t라고 치환하면 t가 0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아는 것만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띵띵. 480. 졸려 죽겠니? 졸려 죽겠어?
그림과 같이 원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뭐 1,0, 마이너스 1,0을 이쪽이를 세타라고 할 때 PQ 빼기 OQ PQ와 OQ를 구하래요. 뭐 구해보죠 뭐. 접선 하면 일단 이 보조선을 안 긋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안 그릴 수는 없습니다. 어이구 세타 세타 그럼 여기다 이제 아까 몇 번 나왔죠? 2세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있잖아. 요 P의 좌표가 코사인 2세타 컴마 사인 2세타죠. 이건 수학 1에서부터 우리가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시초선부터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런 것들이니까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1제곱이잖아요. 그럼 접선 공식에 의하여 요 접선식이 x 곱하기 코사인 2세타 y 곱하기 사인 2세타 1이라는 접선 공식이 생겨 먹었다는 거죠. 그 접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의 접점이 x1, y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x1x y1, y는 r제곱인지 이 공식 뭐 교과서에도 써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접점이니까요. 이 접선식이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x절편이니까 어디에 y에 빵 집어넣어야겠네. 그치? 얼마? 코사인 2세타 분의 1, 빵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PQ 길이를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하긴 너무 복잡해지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PQ 길이는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1이니까 얘분의 얘가 요 각의 탄젠트 값이거든요. 그렇죠? 얘네 얘분의 얘가 요 각의 탄젠트잖아요. 그렇죠? 요 값은 탄젠트 2세타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가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의 좌극한일 때 누구분의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분의 PQ 길이 얼마? PQ 길이 탄젠트 2세타 빼기 OQ 얼마? OQ랑 Q의 X좌표 즉 코사인 2세타분의 1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리가 없네요. 이거 좀 지울까요? 봐봐요. 자, 리미트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탄젠트 2세타는 코사인 2세타분의 사인 2세타고 빼기 코사인 2세타분의 1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저 녀석의 이제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이제 나의 문제가 된다는 나의 목적은 이제 여기서 극한값 구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세타를 어디로 가게 바꿀 거라고 리미트를 0으로 가는 리미트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지? 그럼 뭘?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하시면 t는 0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데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t 하나 딸랑 남고요. 분자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t 이렇게 나와요. 얘 세타는 정리해가지고 이제 세타 자리에 다 열심히 집어넣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인 얼마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t 하고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공식에 의하여 얘 뭘로 바뀌어요? 얘 마이너스 사인 2t로 바뀝니다. 그치? 각변환 공식에 그럼 마이너스 분모로 내려가니까 사인 2t 분자는 코사인 2t-1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2t를 곱해줄 거예요. 참고로 이거 안 곱하고 남은 거에 그대로 0 대입하면 분모도 빵 되고 분자도 빵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았죠? 빵분의 빵꼴이니까 0분의 0꼴 극한은 뭔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약분하고 대입하고 뭐 이런 꼴, 이런 순서니까. 이렇게 해버리시면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2t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즉 사인 제곱이 된다는 거죠. 대신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약분할 것 좀 잘 약분하시고 나서 t분의 사인 2t 하나 남고 대신 분모에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2t가 하나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요 녀석 극한값이 1이 되는 거 어이구, 요 녀석 극한값이 1 아니죠? 여기 2가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도 2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치? 요 녀석 극한값이 1 되고요. 요 녀석 극한값이 2 되겠죠? 왜냐면 t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1에 가까워지는 거, 코사인 2t는 1에 가까워지니까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됩니다. 그렇지? 답이 그래서 1이 됩니다. 귀찮네요. 그렇죠? 되게 힘들고 짜증나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서부터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거 유리화를 아니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기 전. 자, 여기서부터 극한값을 좀 다르게 구해볼게요. 알았죠? 이거 너무 귀찮거든요. 이게 정석인데 이게 너무 귀찮아요. 로피탈 정리를 쓸 겁니다. 리미트. 일단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써서 좀 약분 좀 시키자. 꼴배기 싫다. 자, 얘를 분모와 분자를 미분을 하자는 거지. 좀 귀찮지만 분모는 곱미분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 되니까 뒤에 거 그대로 사인 2t에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2배의 코사인 2t가 되죠. 우리 저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사인 미분해서 코사인으로 쓰고 2t 미분한 거 한번 곱해줬어야 됐어요. 그렇죠?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뭐 남니? 얘 미분해볼까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배 사인 2t 이렇게 나옵니다. 0으로 가네. 이러면 노답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 상태도 분모분자 0 대입하면 분모분자 둘 다 0대요. 그럼 또 할 게 또 없어집니다. 그럼 사실 한 번 더 미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은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도가 정답이에요. 알았죠? 로피탈 정리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식변형의 식을 정리하기가 귀찮을 때 그냥 분모 따로 미분하고 분자 따로 미분해서 분모분자 각각 그 0분의 0꼴이 아닌 상태가 되면 그냥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아마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답은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왜냐면 분자가 0으로 가지 않거든요. 분모도 0으로 가지 않겠지 그러면. 근데 또 미분하기 너무 귀찮다는 거죠. 또 미분 한 번 더 해보죠. 미분 한 번 했고요. 미분 또 해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네요. 결국 더. 얘 미분하면 2배 코사인 2t고요. 앞에 거 미분하면 2 코사인 2t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2t가 되니까 4t 사인 2t 분의 4 코사인 2t 이렇게 돼서 이제 0 집어넣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서 얘는 통째로 0 되고 나머지 코사인밖에 안 남아서 코사인 다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4만 남아서 1이라는 극한값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로피탈 정리를 써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분하는 게 막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금방금방 해도 괜찮겠다 싶은 친구들은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대. 단 로피탈 정리는 절대 서술형에다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알았죠? 이게 이래요. 이런 문제 사실 식이 많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졸라 복잡한 문제는 진짜 정리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막 로피탈 쓰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로피탈 급하면 로피탈 정리를 써서 답을 찾되 로피탈 정리도 연습을 하되 원래 문제를 풀 때는 그럼 로피탈 정리를 쓰지 않고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항상 추구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짠짠 어디 있니? 480번
84번 증명할까 했으니까요. 49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웃자. 492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0,0, 1,0, 1,2, 0,2를 직사각형으로 하는 네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대. 이렇게 그렸는데 이 직사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켰답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니? 뭐 이렇게 회전을 시켰대요. 합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돌아간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그쵸? 그때 그 점 B'에 이동한 점을 여기를 B'이라고 하고 여기를 B'이라고 하고 OB 길이의 제곱이 F 세타를 OB' 길이의 제곱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뭐 그리고 지금 F' 파이의 값을 구하라. 자, 봅시다. 봐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당연히 수직이니까요. 당연히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인 거야. 무슨 생각인 거냐면 원이 하나 있고 반지름의 R자리 원이 원점을 중심으로 있을 땐 어딘가 세타를 이렇게 잡으면 요 점의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있잖아. 봐봐.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있다고 해보자라는 거야. 얘를 중심으로 하고. 그럼 그게 좌표가 어떻게 되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좌표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만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즉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 길이가 얼마야? 길이 2잖아. 2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야. 즉 2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세타 컴마 2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죠. 다만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이동시킨 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짜리인 이런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원점일 때 우리는 그냥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하는데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한 칸 오른쪽으로 가 있다.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의 좌표가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네 정도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럼 이해됐죠? 각변환 공식에서 정리하시면 B'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사인 세타니까 2 사인 세타 플러스 1, 얘도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세타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B'. 그러면 이 OB'의 제곱이라는 건 루트 없죠. 2배의 제곱 2배의 제곱 이걸 열심히 정리를 하면 4, 1, 5 플러스 4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여기 4 사인 제곱 세타, 4 코사인 제곱 세타는 1로 바뀔 거니까요. 그러면 F' 파이를 구하라니까 파이를 대입하고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일 때 미분계수는 미분하라고 파이를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미분 F' 세타는 4 코사인 세타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아이고 구참네요. 힘드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스텝 2까지 끝났습니다. 자, 스텝 3를 이거 왜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오! 잠깐만 내가 열심히 책을
내가 열심히 책을 보고 책이랑 똑같은 문제를 안 내려고 내가 열심히 찾았건만. 미안하다 얘들아. 책이랑 똑같은 문제가 하나 시험 문제에 있네. 스텝 3에 있어요 근데. 스텝 3에 내가 책이 아까 분명 뒤져가면서 없는 거 확인하고 냈는데 뭐지? 내가 왜 잘못 봤지? 왜 못 봤지? 자, 일단 오늘의 질문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으로 지금 2명 영상으로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스텝 2까지만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텝 3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질문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무도 푼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 기특한 새끼들. 자, 일단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